안녕하세요. 다세대 빌라 다가구 이런 소형주택을 신축을 할 때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을까요? 집 짓다가 왜 망가지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대규모 건설 사업 있잖아요. 아파트 500세대를 짓는다. 이런 경우는 시행자 자체가 전문가죠. 그리고 시장 분석 전문가가 개입을 합니다.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죠. 사업 수지가 나올 것이냐, 그리고 비용도 계산해보고, 그리고 예상 매출, 분양가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근데 소규모 건축 사업은요, 땅을 사가지고 내가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하고 싶다. 건축주가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건설에 대한 양아치 세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건설사가 전문가도 아니에요. 사업수지 분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규모 건설은 건설사가 사업수지 분석을 해줘요. 왜냐하면 상당 부분은 분양물로 받기 때문에, 야, 이게 시행자가 영업이익이 충분히 나오는 거냐, 그래서 유사시에 할인 분양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냐, 그리고 대물공사를 했을 때 이걸 팔아서 공사비에 충당할 수 있는 거냐, 이렇게 해서 대형 건설사들이 GS다, 현대건설이다, 이런 전문가 집단이 개입을 해서 사업수지 분석을 합니다. 근데 빌라를 짓는 건설업체는 그런 거 못해요. 그리고 분양 전문가가 개입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사업 구상 내지 사업 타당성을 검토할 때 대규모 건설의 경우는 전문가 집단이 관여해서 이해관계인들이 검토를 하지만, 다세대 빌라를 짓는다 할 때는 땅 반값에 나왔네, 싼데? 그냥 땅 사서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사업수지표도 작성도 안 해보고. 그 다음에 부지 확보나 인허가나 금융신탁과 관련해서 대규모 건설의 경우는 전문 시행사 자체가 전문가고, 건축사가 정확하게 규모 검토하고 정확하게 공사비를 산출하고, 그 다음에 전문 금융기관도요, 어마어마하게 대출을 하잖아요. 몇천억 대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돈을 띄지 않기 위해서 사업성 분석을 철저히 한단 말이에요. 신탁사도 책임 전공 약정을 하거든요.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신탁사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사업성 분석을 굉장히 정확하게 전문가를 동원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빌라를 짓는다 이런 거 할 때는 건축주가 그런 경험도 없고, 또 건축사도요, 허가방 건축사가 많아서 설계를 잘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매출 발생에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 부엌 옆에는 다용도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룸 빌라인데 최소한 양문형 냉장고는 들어갈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치 냉장고 들어갈 자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검토도 없이, 그리고 5층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이고, 만약에 10세대까지 지을 수 있는 건물인데 8세대만 설계한다든지, 그러니까 주차장을 디테일하게 뽑질 못해요. 그리고 건설사도 비전문가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금융도 마찬가지인데요. 금융도 대규모 건설의 경우는 예컨대 5천억을 대출한다. 얼마나 디테일하게 사업성 분석하겠습니까? 그리고 공사관리도 전문 CM사를 두고 기성구대로 50% 공사했구나, 그럼 40%만 주고. 근데 여기서 새마을금고다, 신협이다, 지역 수협이다, 이런 데서 공사비 대출을 하는데 기성구 평가를 제대로 안 해요. 기성구 평가도 제대로 안 하고 오바 지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돈 장사하려고. 그리고 신탁사가 개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단순히 담보신탁 정도, 책임전공 약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 다음에 건설 분양 마케팅과 관련해서 대규모 건설의 경우는 분양에 대해서 건설사도 관여하고요. 그리고 시공을 할 때는 상주감리가 있죠. 상주감리. 그리고 허그라든지 분양대행사, 전문 분양대행사, 전문 마케팅 전문가, 광고대행사,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전문가 집단이에요. 건설할 때도 철저하게 감리를 하고, 물론 시원찮게 감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상주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쨌거나 소규모보다는 전문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리를 제대로 해서 하자 없이 공사하고 기성고 평가해서 금융도 그만큼만 지불하게 하고, 그리고 분양을 할 때도 분양보증을 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전하게 수분양자 보호하는 제도도 있고요. 허그가 분양보증을 요구하잖아요. 그럼 수분양자가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규모 건축의 경우는 건설사도 영세지, 그리고 비상주 감리지 하는 게 없어. 제일 돈 아까운 게 뭔지 아세요? 비상주 감리입니다. 미치고 환장하고 저 같은 경우도 열받는 경우가 많은데, 요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감리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허그가 뭐 분양보증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전문가가 부장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마케팅 전문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소규모 건설 사업이 실패할 우려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입주, 오픈, 관리, 정산, 세무, 요거와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관여하지만 소규모 건축 사업의 경우는 이런 전문가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건설 사업의 경우는 관여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 소규모 건축 사업의 경우는 관여하는 족족, 심지어는 은행까지도 기성평가 안하고 자금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신탁도 단순한 담보신탁이지 책임종목 약정이라든지 그런 걸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사업이 소규모 건축 사업이 됩니다.